도박 중독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심지어 학생이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갖고 운영까지 하는 사례도 있었다 카대야. 청소년들이 지금 이 자금을 웃지 마련해가 도박에 빠지는 건지, 도박하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징후는 없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국 도박 예방 문제 예방 치유원 예방 홍보팀의 배다연 선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공익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요즘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 상담자가 증가했다고 들었는데 뭐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네, 저희 외부 기관을 통해서 예방치유원에 연계되는 청소년 사례가 최근 들어 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방치유원 치유 서비스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요, 21년에 1,242명, 22년에 1,460명, 23년에는 2,093명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네네.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기준해도 2,665명으로 작년 인원을 이미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 네. 상당히 증가한 상황인데, 이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이 검사를 통해서 선별되는 위험 등급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네, 청소년의 경우 선별 검사를 통해서 지난 3개월 동안의 도박 문제 정도를 확인하는데요. 예,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누고요. 첫 번째는 비문제 수준, 즉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박을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위험 수준인데 도박을 해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경미한 수준에서 도박 행동을 조절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심각한 상태인 문제 수준인데요. 예. 도박을 해본 경험이 많고 도박 행동이 심각하게 조절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이 도박 때문에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폐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이 문제 수준이 도박 중독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문제 수준까지 갔다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대, 그러니까 뭐 나이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상담을 받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예. 저희 예방치유원이나 다른 상담센터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연령대를 보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 중심이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아이고. 상담을 받기 위해서 좀 기관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생까지. 예. 참 상황이 심각한데, 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이 원래 스포츠 토토였는데 여기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 도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 유형이 온라인 카지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형태, 그런 베팅들이 주가 됐었지만, 네네. 최근 들어서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불법 카지노 중에서도 박카라라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도박이 있는데요. 네네. 이 도박은 24시간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이 온라인 카지노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좀 사례를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접하는지. 이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접하는 환경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네네.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이 카지노를 접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고,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도박 관련 콘텐츠를 하루 종일 방송을 하거나 온라인 카지노를 소개하는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되거나, 네네. 아니면 이 유튜브 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이런 SNS 플랫폼에서도 도박 광고나 링크를 걸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나 이런 SNS 플랫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박 사이트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청소년들이 조금 많이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나 불법 OTT 사이트 그러니까 네네. 이런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웹툰이나 드라마를 공짜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이트들에서도 도박 사이트 광고가 넘쳐나는 수준이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도박 광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도박 광고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접근하기 쉬운 문제도 있지만은 이렇게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또 있습니까?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이 좀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이 우선 이 불법 도박 사이트나 앱에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예. 두 번째는 도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박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금방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온라인 카지노 도박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뭐 예를 들면 뭐 1분, 2분 이런 텀으로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청소년들이 훨씬 더 쉽게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라는 특성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청소년기는 뭐 심리적, 신체적으로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네네. 특히 뇌 발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충동 조절 능력, 뭐 절제력 이런 것들이 성인보다 뒤떨어지는 시기이다 보니 쉽게 좀 자극적인 활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박 특성과 청소년기의 이런 자기 통제력, 그러니까 미성숙한 네네네. 자기 통제력이 맞물리면서 청소년들이 좀 빠른 속도로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진짜 요즘 뭐 인터넷 들어가면 이게 불법 도박 사이트인 것 같은데 그 팝업 창도 많이 뜨고 뭐 유튜브 뭐 이런 SNS로도 정말 막 날아오고 그러면 도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청소년들이 돈을 어디서 구하는지 이거 어디에서 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혹시 도박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것들도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우선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본인 용돈이나 뭐 아르바이트 수입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신용카드나 계좌 정보를 몰래 사용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좀 심한 경우 절도나 사기 같은 방법으로 돈을 구하는 사례도 있기는 한데요. 네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차원들과는 조금 다르게 심각한 상황으로 좀 발전하게 만드는 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불법 사금융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대리입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리입금 이게 뭡니까? 예. 보통 7일 이내 정도 단기간에 뭐 이제 10만 원 뭐 이제 이렇게 소액을 빌리는 방식인데 이걸 연 이자율로 따져보면 한 1000% 이상 되는 엄청나게 고금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대리입금의 경우 돈을 못 갚으면 우리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사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내구재 대출이라고 해서 보통 휴대폰 깡이라고 알고 계시는 건데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구매하고 난 뒤에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뭐 대리입금이나 사실 내구재 대출 같은 경우는 모두 어쨌든 불법적인 방법이고 이런 불법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학생들이 단기간에 급증하거나 2차 범죄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도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사채 빌려줄 때 이런 방법 쓰는 걸 이제 얼핏 봤는데 이걸 청소년들이 지금 도박을 하려고 대출을 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도박하는 청소년들을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용돈을 줬는데 얼마 안 돼서 뭐 돈이 없다, 용돈이 다 떨어졌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뭐 집에서 돈이 사라진다거나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경우 도박 문제를 좀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생활에서도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갑자기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결석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좀 어울리는 친구들이 갑자기 바뀌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리적 정서적인 변화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도박의 결과에 따라서 기분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고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앱이나 컨텐츠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스포츠 베팅이나 카드 게임 같은 이런 컨텐츠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이런 도박 문제를 캐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알바한다 그러고 그리고 뭐 막 돈이 좀 부족하다 계속 이러면 혹시 아닌가? 성적도 떨어지네. 근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뭐 이런 것들 분명히 느끼실 것 같아요, 많이들. 예. 그러면 도박을 하거나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 이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이 도박 문제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해결이 굉장히 힘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전문기관의 상담 서비스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실 것을 좀 권유드리는데요. 예. 학교나 가정에서 이렇게 도박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발견하시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나 각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으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예방치유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번 없이 133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접수를 하실 수 있고요. 네네. 이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전문 상담사에게 의뢰가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접수하시면 네네.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서 도박 문제를 조금 심층적으로 다루고 이렇게 청소년들 간 도박 문제를 서로 공유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보호자님들도 상담에 참여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상담이나 가족 상담, 정규 상담이 종결된 후에도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통해서 도박 문제 재발 방지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앞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게요. 예. 마지막으로 이것도- 대책 마련 말씀해 주십시오. 예. 크게 법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나 앱을 더 적극적으로 좀 차단하고 규제를 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청소년이 도박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플랫폼상의 도박 광고 규제 이쪽도 규제 강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적 두 번- 대책, 사회적 대책은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한번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의 예방홍보팀 배다현 선임이었습니다.